네, 반갑습니다. 펜경장입니다. 오늘은 나스닥도 그렇고 이 SP500도 그렇고 국채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앞으로 쭉 조정장을 받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현금화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현금화를 진행하셔서 장에 대해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각자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감과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게 자료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차트 중에는 이렇게 일부는 영문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다 해석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과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보이시는 10년물 국채 금리, 이것과 가장 잘 엮여 있어서 이 반대로 가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파란색 선이 10년물 국채 금리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의 값이 하락을 할 때 금의 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에는 이 금리가 올라갈 때 똑같이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비트코인의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M2 그리고 금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금값은 이 파란색 선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고요. 즉 돈을 많이 찍어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인구당 이 유동성이 많아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즉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즉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결국은 상승을 한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올라오면 전 자료에서 봤듯이 조정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국채 금리는 안정화되고, 즉 조정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데모크래트가 리퍼블리칸의 완전한 당파 싸움으로 가서 민주당의 전원 찬성, 그리고 공화당의 전원 반대, 50대 49로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의 대통령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국채로 계속해서 현금을 찍어서 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을 같이 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이 M2라고 나오죠. 이거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쉽게 말해서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즉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M2 지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CPI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오죠. 5year라고 나오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M2와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M2를 늘려주게 된다면 예전과 비슷하게 인플레이션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듯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M2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얻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해서 조정이 언제 진행되나, 즉 언제쯤이면 안정화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표는 2008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언제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입니다. 이때도 정확하게 양적 완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국채금리의 값은 높아지게 되었고,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대로 국채금리의 값이 결국에는 조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들었으니까 이 결과값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개의 양적 완화 시기에 조정이 오기까지의 시기에 평균값을 내보면은 결국에는 평균 1년에 최대값은 1년 4개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국채금리의 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값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정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특히나 국채금리의 값은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때의 국채금리, 그러니까 2008년도, 10년도, 12년도 때 QE 때 이 국채금리의 상승값을 가져왔고요. 밑에는 나스닥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불안에 의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나스닥은 똑같이 음봉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 양봉으로 나왔지만 이 국채금리 값이 양봉으로 나왔지만 이 나스닥 차트에서는 조정이 진행되다가 다시 말아서 올려서 지금과 같은 엄청난 상승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여기에 턴다, 즉 매도를 진행할 때가 아니라 이 장투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우상향할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역사가 짧은 비트코인에는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이미 금리와 증시에 대한 답은 충분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이나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이런 데에 의지하지 마시고 해당 자료를 보시면은 얼마나 이 지금 조정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국채금리의 안정을 취하는 그 두 가지 액션 등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준에서는 지금의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의 값을 충분히 정상적인 수치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롬 파월도 지난 시간에 이 인플레이션은 인내해야 한다, 금리 상승률 수준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이 OT나 YCC는 약 8일 뒤에 있는 FOMC에서도 안 꺼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저 자체도 지금 느끼는 이 조정은 아마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8일 정도 남은 FOMC 이후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수준을 아마 안정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터 또는 일드 커브 컨트롤보다는 SLR 룰 체인지를 연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 국채가 외국들은 국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작년 발행량의 외국은 5%만 보유한 초라한 성적을 거두었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답은 SLR 룰 체인지를 연장을 해서 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채권 수를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에 대한 결론은 FOMC 이후에 금리 안정 카드를 꺼낸다라고 예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준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지만 이때도 뭐 10%, 20%는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최근에 있었던 말을 갑자기 변경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연준은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무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 비트코인이 상향하는 두 조건, 국채금리의 안정화, 인플레이션이 있죠. 우선 인플레이션 조건은 이미 충분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부양책을 또 승인했잖아요. 그래서 더욱 충분한 상태가 되었죠. 첫 번째도 완성됐고 그리고 국채금리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정은 결국에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U의 형태로 말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업비트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비트와 이더, 이 메이저를 제외한 완벽한 잡코인만 올리는 장이 되겠고요. 여기에 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메이저는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단연간 이 업비트를 이용했지만 그리고 단언컨대 이번 장은 업비트가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에 이 아하 토큰, 픽셀, 아르고, 헤데라, 아이콘, 톤 이렇게 5일 동안 총 6개의 공시가 나왔고 이 6개 코인 전부 충분한 상승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아이콘은 세무조사, 재무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3월이 지금 3월 8일밖에 안 되었지만 제가 세보니까 14개 정도의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 움직이는 뭐 메이저나 준메이저 그런 것들 들고 있지 마시고 정말 타기 싫더라도 잡코인들 비중은
조금씩 들어가셔도 좋다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을 30%에서 40% 이런 한도 안에서만 좀 움직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중이 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분들은 이 코인당 5%에서 10% 이상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딱 10%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11%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이번 잡코인 장세가 끝날 때까지 매매 잘 하셔서 좀 수익화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비트코인 차트 시황이나 일일 브리핑은 댓글에 평경정방 참고해 주시고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